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제목이 AI 수학 학습, 사교육 없이 수학 마스터예요. 네, 이게 한 아버님이 쓰신 글인데 AI를 활용해서 사교육 전혀 없이 1년 만에 중등 수학을 끝내고 1년 만에요? 와, 네, 그리고 초등 수학은 6개월 만에 마스터했다. 뭐 이런 경험담이거든요. 6개월이요? 초등 수학을. 이게 그냥 빨리 공부하는 방법을 넘어서 뭔가 자녀 교육 철학 같은 것도 좀 엿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성공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특히 많이 풀기 그리고 반복 학습 이 두 가지가 되게 단순한 원칙인데 이게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AI 기술이 여기서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시작이 재밌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수아라고 하는데 얘가 카이스트 가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었대요. 아, 네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농담처럼 수학만 잘하면 돼 했는데 그게 아이한테는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그렇죠. 아이들은 그런 말 한마디에 확 꽂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6개월 만에 초등수학 전과정을 끝냈다는데 아니 비결이 뭘까요? 정말 그 많이 풀기랑 반복 이게 전부였을까요? 핵심은 그게 맞아요. 매일 딱 정해진 양을 풀고 틀린 문제는 맞힐 때까지 계속 다시 푸는 거. 근데 이게 단순 노동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아버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 의도요. 어떤? 그러니까 양을 채우는 것 자체보다도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해냈다는 경험, 그 성공 경험을 매일 쌓게 해주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아하, 매일 성공하는 경험? 네. 학습 끝나면 아이가 원하는 거, 뭐 게임 같은 거 하게 해줬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보상이 아니라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이루고 또 스스로 절제하는 법까지 배우게 하려는 좀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거죠. 학습을 거의 뭐랄까 정신적, 육체적 기초체력 훈련처럼 접근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관점이죠. 근데 매일 그렇게 반복하면 좀 지루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양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개념 이해가 좀 부족해지지 않았을지 그런 걱정도 드는데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근데 이 아버지 생각은 좀 달랐어요. 초기 단계에서는 어려운 개념을 막 깊게 파는 것보다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를 일단 많이 그리고 빨리 풀면서 수학 자체에 익숙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익숙함과 자신감이 먼저다. 네? 일단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나도 이거 할 수 있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자신감. 심지어 좀 어려운 문제는 그냥 답지를 보라고 했대요. 네, 답지를 보라고요? 그건 진짜 파격적인데요? 보통은 절대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일단 해냈다, 풀었다는 경험 자체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학습 동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본 거죠. 아, 일단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계속 주는 거군요. 그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이 된다고 본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다른 자녀들한테도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뭐 다섯째 딸 시양, 넷째 아들 이삭이. 오, 다른 아이들한테도요? 네. 특히 뭐 오빠보다 잘할 수 있다는 경쟁심이나 형이랑 경쟁하는 그런 심리를 좀 활용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꼽는 핵심 요소가 세 가지인데 습관 형성, 구체적인 목표 설정, 그리고 압도적인 양. 이거예요. 습관, 목표, 양. 물론 이게 뭐 모든 아이한테 다 통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겠죠. 아이들마다 다를 텐데. 당연하죠. 네.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해요. 아이의 기질이라 성향,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와의 신뢰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 아버지가 성과 이전에 인성이나 영성 함양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철학이 있었고 아이를 막 다그치는 게 아니라 코칭하듯이 계속 지지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 커요. 아, 부모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었군요. 그냥 방법만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AI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AI 수학학습. 이 AI가 여기서 말한 많이 풀기 전략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 AI는 이 방식의 효율성을 정말 극대화할 잠재력이 아주 커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문제집처럼 정해진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AI가 아이의 실시간 학습 데이터, 뭐 정답률이나 푸는 속도, 오답 패턴 같은 걸 싹 분석해서요. 실시간으로요? 네, 실시간으로. 그래서 지금 이 아이한테 딱 맞는 난이도의 문제를 정말 무한정으로 생성해 줄 수 있는 거죠. 와, 맞춤형 문제를 무한정으로요? 네, 그리고 오답 관리도 훨씬 체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만약 아이가 특정 개념에서 계속 틀린다, 그럼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뭐 유사유형 문제 세트 같은 걸 AI가 즉석에서 딱 만들어주는 거죠. 아버지가 수작업으로 하던 오답 노트나 맞춤 문제 제공을 AI가 훨씬 더 정교하고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그 코칭 역할을 AI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최적화해서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정말 AI가 학습 코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사례는 단순히 수학 진도를 빨리 나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꾸준한 반복과 성공 경험을 통해서 아이에게 학습 체력 같은 거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과정이었다.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AI는 이 과정을 더 효과적으로, 더 최적화해서 도와줄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핵심은 속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이가 얻는 긍정적인 경험, 그리고 학습에 대한 태도인 거죠.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중요한 건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식은 뭘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때로는 정말 단순하고 어찌 보면 좀 우직해 보이는 반복이 가장 강력한 학습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요즘 교육 트렌드가 깊이 있는 이해, 창의성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혹시 우리가 이런 체계적인 반복 학습이 주는 그 자신감 형성이라는 강력한 힘, 이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헤아린 라디오 오빠 문혜룡 유튜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